서울 마포구 작은 안녕하세요. 투룸 아파트. 김영숙은 거실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챙겨요? 62세. 은발이 단정하게 묶여 있고 파란색 가디건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져 있습니다. 창틀에는 먼지 한 점 없습니다. 그녀는 37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영숙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잘 키우겠다고. 낮에는 도서관 사서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학원 행정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금융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영숙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통장이 놓여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37년간 모은 돈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계산하며 쌓아 올린 숫자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입니다. 병원비입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보험입니다. 서울 은평구에는 월세 부동산도 있습니다. 15년 전 구입했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본인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옵니다. 연금과 함께 노후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엄마, 민준입니다. 목소리가 밝습니다. 엄마, 자동이체 설정 좀 도와드릴게요. 나이 드시면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요. 공과금이며 통신비며 제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영숙은 망설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사람입니다. 그래, 고맙구나.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비밀번호는 민준 생일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6주가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민준입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습니다. 하얀 원피스, 긴 생머리,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제 약혼녀 박지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원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눈은 거실을 훑고 있습니다. 소파, 장롱, 식탁, 벽에 걸린 액자. 시선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계산하듯이. 이 동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지원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느낍니다. 그 속에 담긴 무언가를. 여긴 제 집이에요. 팔 생각 없습니다. 영숙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민준이 웃으며 끼어듭니다. 당연하죠, 엄마. 지원이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원의 눈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떠난 후 영숙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한강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아들을 믿고 싶습니다. 아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테이블 위 통장이 희미한 조명 아래 놓여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영숙은 모릅니다. 그 숫자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10월의 일요일 아침입니다. 영숙은 거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켭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일입니다. 온라인 뱅킹 접속, 통장 잔액 확인, 지출 내역 점검. 37년간 유지해온 습관입니다. 커피 한 잔이 김을 내뿜고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민준의 생일 0415. 화면이 전환됩니다. 저축예금 잔액 120만 3,450원. 영숙의 손이 멈춥니다. 마우스를 다시 움직입니다. 세로 고침을 누릅니다. 계속 똑같은 숫자입니다. 120만 3,450원. 1억 2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1억 2,745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입출금 계좌로 넘어갑니다. 잔액 5만 3,200원. 심장이 뜁니다. 빠르게,
불규칙하게. 영숙은 거래 내역을 클릭합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9월 28일. 출금 5천만 원. 김민준. 10월 5일. 출금 4천만 원. 김민준. 10월 12일. 출금 3,745만 원. 김민준. 모두 온라인 이체입니다. 모두 승인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숙은 일어섭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가 손바닥에 닿습니다. 전화기를 듭니다.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누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자 목소리입니다. 밝고 친절합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없어졌는데요.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숙은 말합니다. 직원이 확인합니다. 김영숙 고객님, 거래 내역 확인되었습니다. 이체는 온라인 뱅킹을 통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수취인은 김민준 님이시고요. 제가 승인한 적 없어요. 하지만 고객님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이체가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가족분께서 계좌 정보를 알고 계셨나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찬 타일이 무릎에 닿습니다. 3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중천에 뜹니다. 한강이 반짝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민준입니다. 영숙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벨소리가 멈춥니다. 다시 울립니다. 손이 떨리지만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습니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내일 지원이랑 결혼해요. 강남 리버사이드 웨딩홀에서요. 우리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도 오셔야 해요. 영숙은 입술을 움직입니다. 민준아, 내 은행 계좌. 아, 그거요? 민준이 웃습니다. 실제로 웃습니다.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인출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연금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영숙의 목구멍이 조여옵니다. 그리고 엄마,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평구 집 팔았어요. 뭐라고? 위임장 있었잖아요. 작년에 엄마가 병원에서 서명하신 거요. 기억 안 나세요? 잔금은 어제 치렀고요. 30일 안에 세입자분들 이사 나가셔야 해요. 3억 4천에 좋은 가격 받았어요. 민준아, 나는 그런 서류에 그 돈으로 우리 신혼집 마련할 거예요. 강남 쪽으로 보고 있어요. 좋죠? 엄마도 나중에 놀러 오시면 되고요. 배경으로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원입니다. 민준아, 케이터링 업체 전화 왔어. 아, 엄마 저 전화 받아야 해요. 내일 꼭 오세요. 안녕. 뚜뚜뚜. 전화가 끊깁니다. 영숙은 전화기를 내려다봅니다.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62세 여자. 은발. 주름진 얼굴. 배신당한 어머니. 거실로 돌아갑니다.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잔액 120만 3,450원. 37년의 삶이 6자리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한강이 흐릅니다. 변함없이, 무심하게,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작은 미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미소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뺨을 타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영숙은 웃고 있습니다. 민준은 모릅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영숙은 일어섭니다. 서재로 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파일을 꺼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평구 땡땡동 땡땡 아파트. 그 밑에 또 다른 파일이 있습니다. 가족신탁 마포구 땡땡동 땡땡 아파트. 영숙은 두 파일을 나란히 놓습니다. 하나는 민준이 판 집, 하나는 영숙이 실제로 사는 집. 민준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두 집의 차이를.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영숙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두 개의 파일이 펼쳐져 있습니다. 왼쪽은 은평구 부동산, 오른쪽은 마포구 아파트. 민준이 착각한 것과 영숙이 실제로 사는 곳. 영숙은 펜을 듭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합니다. 경찰 신고 절도, 은행 사기 담당 부서 연락, 변호사 상담, 임차인 보호, 증거 수집. 글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37년간 도서관에서 서류를 다뤄온 손입니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영숙은 은퇴하기 전 법률사무소에서도 일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10년간 법률 보조원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읽고 등기를 처리하고 소송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증거는 감정을 이깁니다. 문서는 말보다 강합니다. 법은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영숙은 파일 캐비넷을 엽니다. 맨 위 서랍입니다. 부동산 은평구라고 적힌 폴더를 꺼냅니다. 안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임차인 이름은 김태수, 박미영 부부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 18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80만 원. 영숙은 계약서를 복사합니다. 프린터가 돌아갑니다. 지익 하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립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입니다. 은평구 부동산 소유자 김영숙. 설정된 권리 없음. 깨끗합니다. 마포구 아파트 소유자 김영숙 가족 신탁. 수탁자 김영숙. 수혜자 김영숙. 20년 전 설정되었습니다. 민주는 이 차이를 몰랐습니다. 신탁 재산은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민주는 어린 시절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거실에서 뛰어놀았고 방에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집의 법적 구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엄마 집, 엄마 재산. 엄마 재산 언젠가 내 것. 틀렸습니다. 영숙은 전화기를 듭니다. 마포구 이웃 박순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15년 지기 친구입니다. 은퇴한 법률 보조원입니다. 순자야, 나야. 응, 영숙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할 얘기가 있어. 내일 우리 집에서 커피 마실 수 있어? 그래,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습니다. 영숙은 다시 노트를 봅니다. 계획을 수정합니다. 경찰 신고는 나중입니다. 먼저 증거를 모읍니다.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발적 배상 또는 형사고소.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영숙은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한강이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민준의 결혼식입니다. 영숙은 옷장을 엽니다.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꺼냅니다. 단정하고 우아합니다. 10년 전 민준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다림질을 합니다. 주름이 펴집니다. 증기가 하얗게 피어오릅니다. 구두도 닦습니다. 검은색 구두. 광이 납니다. 영숙은 거울 앞에 섭니다. 62세 여자. 은발. 파란 눈동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주는 착각했습니다. 다정한 할머니는 약하다고. 늙은 어머니는 쉽게 속는다고. 37년 혼자 살아온 여자는 무력하다고. 틀렸습니다. 영숙은 두 가지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계약서를 배웠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며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뒤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숙은 드레스를 옷걸이에 겁니다. 내일 결혼식장에 갑니다. 웃으며 축하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민준이 이겼다고 믿게 놔둡니다. 지원이 성공했다고 착각하게 놔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 보여줄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여자를 배신한 대가가 무엇인지. 영숙은 노트를 덮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습니다. 자물쇠를 잠급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영숙은 듣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을 반복합니다. 증거 수집, 변호사 선임, 마지막 기회 제공,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정. 영숙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들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냉혹한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계 없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영숙은 창가에 서서 강을 바라봅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강남 리버사이드 웨딩홀.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습니다. 하얀 장미가 통로 양옆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립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에 섞여 있습니다. 영숙은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입고 일렬에 앉아 있습니다. 민준이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서 있습니다. 지원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그 옆에 있습니다. 드레스만 1,000만 원은 할 것입니다. 영숙의 돈으로 산 드레스입니다. 식이 진행됩니다. 신랑 신부에게 축복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영숙은 듣지 않습니다. 민준의 얼굴만 봅니다. 아들은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죄책감은 없어 보입니다. 영숙은 박수를 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웃습니다. 어머니처럼.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민준이 달려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정말 기뻐요. 그가 영숙을 안습니다. 힘껏. 영숙은 그 품에서 향수 냄새를 맡습니다. 비싼 향수입니다. 예전에는 쓰지 않던 향수입니다. 축하한다라 민준아. 엄마, 지원이도 인사드려요. 지원이 다가옵니다. 미소가 완벽합니다. 연습한 미소입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이가 어머니 안 오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왜 걱정했니? 그 일 때문에요. 돈이랑 집이랑. 근데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잖아요. 역시 민준 어머니세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십니다. 차갑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민준과 지원입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나 봅니다. 문을 엽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민준이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얼굴이 붉습니다. 분노로. 등기소에서 연락 왔어요. 집 매매 대금이 동결됐대요. 위임장이 위조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위조가 맞으니까. 영숙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민준이 멈춥니다. 뭐라고요? 넌 내가 폐렴으로 병원에 있을 때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빈 서류에 서명하게 했어. 그리고 나중에 공증을 위조했지. 아니, 그게... 엄마가 동의하셨잖아요. 동의? 40도 열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지원이 앞으로 나섭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민준이 도와드리려던 거예요. 어머니는 나이 드셨잖아요. 재산 관리 혼자 못 하시잖아요. 우리가 대신 훔친 거지. 훔친 게 아니에요.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민준은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민준 거예요. 지금 필요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거니? 영숙이 지원을 봅니다. 지원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어머니 부자인 줄 알고 접근했지. 외아들, 금융회사 과장, 나이 든 엄마. 완벽한 타겟이었겠네. 감히 30일 안에 전액 배상해. 1억 2천만 원 전부. 아니면 형사 고소할 거야. 민준이 비틀거립니다. 엄마,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신혼집 계약금도 냈고 결혼식 비용도 내 돈으로 다 했지. 하지만 30일 안에는. 그럼 넌 훔치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지. 지원이 소리칩니다. 이 냉혈한. 민준은 어머니 아들이에요. 친아들을 경찰에 넘기시겠다고요? 내 친아들이 나한테서 1억을 훔쳐갔어. 집까지 팔아먹으려 했고.
그게 아들이 할 짓이니? 민준이 영숙의 손을 잡습니다. 떨리는 손입니다. 엄마, 제발. 저 감옥 가면 인생 끝나요. 금융회사에서 잘려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돈을 갚아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내 통장에서 돈 빼기 전에. 내가 집 팔기 전에. 그때가 기회였어. 영숙은 손을 뿌리칩니다. 나가. 엄마. 30일. 그때까지 1억 2천 전부. 안 되면 고소장 넣는다. 이제 나가. 지원이 영숙을 노려봅니다. 증오가 가득한 눈빛입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변호사 있어요. 어머니 치매라고 할 거예요. 능력 없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30초 안에 안 나가면 지금 당장 112 눌러. 영숙은 전화기를 듭니다. 둘은 나갑니다. 문이 쾅 닫힙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처음으로 떨립니다. 방금 본 것은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찬 낯선 남자였습니다. 위협하는 여자였습니다. 영숙이 키운 아들은 어디 갔을까요?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요? 영숙은 창밖을 봅니다. 한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 맞나요?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형사사건입니다. 절도와 사기. 피고인은 제 아들입니다. 통화를 마칩니다. 영숙은 일어섭니다. 서재로 갑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계획을 수정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기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정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색 건물이 차갑게 서 있습니다. 영숙은 법원 계단을 오릅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37년간 모은 증거들입니다. 재판정안. 형광등 불빛이 차갑습니다.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영숙은 검사 옆자리에 앉습니다. 회색 투피스를 입었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건너편에 민준이 앉아 있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합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지원은 옆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판사가 입장합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1억 2천만 원이 3번에 걸쳐 민준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영숙의 승인 없이 위조된 위임장.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옵니다. 서명이 불안정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입니다. 영숙이 폐렴으로 40도 열이 났을 때의 서명입니다. 공증인 조사 기록. 공증일에 공증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영숙이 입원한 서울병원이 아닙니다. 위조입니다. 임차인 증언. 김태수 씨가 증인석에 섭니다. 민준 씨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 주인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18개월 계약이 남아있는데 나가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구매자 진술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반론합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김영숙 씨는 고령이시고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검사가 일어섭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영숙 씨. 영숙이 증인석에 섭니다. 오른손을 듭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까? 예. 검사가 묻습니다. 민준 씨에게 돈을 인출할 권한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집을 팔 권한을 주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위임장에 서명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민준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보험 서류라고 했습니다. 저는 40도가 넘는 열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혼미했습니다. 무엇에 서명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합니다. 증인은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셨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으셨죠? 개인적 감정과 절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전략이 무너집니다. 민준이 증인석에 섭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우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공증인이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아니면 위조하셨습니까? 저는 대답이 막힙니다. 배심원들이 지켜봅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재판은 6시간 진행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이 평의실로 들어갑니다. 3시간 후 나옵니다. 배심원장이 일어섭니다. 절도죄에 대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합니다. 민준의 어깨가 떨어집니다. 사기죄에 대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합니다. 지원이 작은 소리로 흐느낍니다. 문서 위조죄에 대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2주 후 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 공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김민준은 자신의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질병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였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4년 후 가석방 심사 가능. 피해자 김영숙 씨와 부동산 구매자에게 총 2억 1천만 원 배상 명령. 민준이 고개를 떨굽니다. 지원은 울고 있습니다. 영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법정을 나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숙 씨, 아들을 감옥에 보낸 심정이 어떠십니까? 영숙이 멈춥니다. 카메라들이 그녀를 향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한 일은 범죄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아들을 이렇게 키운 것은 후회합니다. 하지만 법에 호소한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마포구 커뮤니티 센터. 영숙은 박순자와 함께 강단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노인 재정 학대 예방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숙이 말합니다.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서류에는 신중히 서명하세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듭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게 슬프지 않나요? 영숙이 대답합니다. 사랑과 신뢰는 다릅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학대를 허용합니다. 경계 없는 희생은 착취를 부릅니다. 강의가 끝납니다. 할머니들이 다가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참고만 있었거든요. 영숙은 그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저녁. 영숙은 창가에 서 있습니다. 한강이 보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알림입니다. 민준이 보낸 편지입니다. 열어보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63번째 생일이 다가옵니다. 친구들이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한강이 붉게 물듭니다. 영숙은 미소 짓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평화로운 미소를 짓습니다.